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산 동부권 핵심 4개 지역, 기장군과 해운대구, 수영구와 남구의 구청장, 군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의 동쪽 성장축을 이루는 이곳 4곳에는 저마다 뚜렷한 선거의 서사가 있습니다. 기장군은 현직 군수가 빠진 자리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무소속이 맞붙는 4파전 양상이고요. 해운대구는 전 현직 구청장의 리턴 매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구는 현직 컷오프 이변 속에 전 현직 부도가 마련되고 있고요. 수영구는 현직의 3선 도전과 첫 입성을 노리는 도전자와의 대결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부산, 울산, 경남 네트워크의 운영위원장이신 차진구 운영위원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참 만만치 않은 곳들입니다. 네, 이 4개 지역의 공약 전체 보시면서 조금 간략하게 브리핑을 한번 해주실까요? 예, 여기는 그 현역과 또 도전자가 붙는 경우도 있지만, 기장이나 남구 같은 경우는 사실 현역이 다 불출마 또는 컷오프 됐기 때문에 그런 좀 차이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약간의 이제 정책 성향이 좀 다르고 공약에 있어서도 좀 더 개발사업 중심 또는 주민삶의 중심 이렇게 그럴 거라고 봤는데 사실은 지역별로는 그렇게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네. 조금 있는 것이 이제 남구 같은 경우가 두 후보 간의 이제 공약의 분야가 좀 차이별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별로 두드러지지 않는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매니페스토 관점에서 본다면 기장군에 의외로 지금 소위 말하는 두 거대 정당을 제외한 두 후보가 나름대로는 매니페스토 방식의 공약들을 준비를 해서 출마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좀 특이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기장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장군은 4파전입니다. 예. 일단 더불어민주당의 우성빈 후보는 진짜 민주당스럽지 않게 전부 다 이제 개발 사업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관선 초스피드 착공 및 기장 일반선 추진 이렇게 해서 도시철도 공약이 첫 번째 공약이고요. 근데 이제 이것이 다 국가 사업이죠. 그래서 군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추진 계획의 협의 면담 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지는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국가의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형태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관업 AI 데이터 센터 유치인데 이걸 유치 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행 기간이나 이런 것들은 불투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이제 기관과 협의를 해서 유치를 해오겠다. 그 다음에 이제 동남권 거점병원 유치 이것도 유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남권 거점병원이라는 것은 정부가 지정하는 거죠. 거점병원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은 이제 정부 정책 사업으로 협의를 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이제 청년이 떠나지 않는 기장. 이거는 이제 기장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긴 한데 방금 들으신 대로 이제 이게 슬로건입니다. 그죠? 청년이 떠나지 않는 기장이고요. 그 다음에 5번째가 머물고 싶은 관광 기장 이렇게 돼 있어서 앞에 3개는 그냥 국책 사업, 그 다음 2개는 그냥 슬로건식 사업이고 거기에 이행기간은 임기 내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재원은 국시비, 군비, 플러스 민자 이렇게만 표현해놔서 사실은 이제 매니페스토 방식을 보기 어렵고요. 국민의힘 정명시 후보의 경우에는 의외로 좀 소규모 정책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 맘 택시 도입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슬로건이긴 합니다만 등교는 가볍게 이렇게 돼 있는 공약이 있고, 그 다음에 24시간 안심 아이 돌봄센터 설치 이런 공약이 있어서 기장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여당은 어쨌든 대형 국책 사업을 하겠다. 정부의 힘을 얻어서 하겠다 이런 개념이 있고 야당은 그렇지 않다는 이제 그 한계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책 방향성하고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방향이 뒤바뀐 이런 공약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명시 후보가 70대 이상 버스비 월 2만 원 지급 이런 공약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이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정책이라서 사실 그걸 굳이 단계별로 할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이건 도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무소속의 김상우 후보는, 어쨌든
군의원, 시의원 이런 경험들이 풍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매니페스토 방식에 나름대로 잘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이런 것들이 돼 있고, 그다음에 예상 규모도 명시를 해놨고, 그다음 조달 방법도 좀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첫 번째 공약은 하이브리드형 분산 에너지 특구 추진. 이거는 이제 사회단체 이런 쪽에서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소형 그 모듈 원자력 SMR을 이제 도입을 해서 전기료 할인 혜택도 주고 상단에 이제 그런 전력을 활용하겠다는 공약이 좀 눈에 띄는 공약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 신당이죠. 정진백 후보도 나름대로 이제 뭐 이분은 이제 그 은행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인데, 실물 경제 전문가시죠. 그렇습니다. 본인이 경제 전문가라고 이제 하고 네. 있는데 나름대로 매입 방식에 의한 공약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이행 방법, 이행 기간 이런 것들이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예상 규모도 명시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장군과 인접한 이제 해운대구를 봤으면 좋겠는데요. 4년 만에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예, 뭐 해운대는 이제 좀 유사한 공약들이 서로 그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센텀 2지구라든지 그다음에 5.3사단 부지라든지 이런 동일합니다. 그렇죠. 동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차이점이라 하면 이제 그 홍순원 후보는 주로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좀 관심이 많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청장 직속에 재개발 재건축 전담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후도시 특별법을 통해서 해운대 그린시티 용적률을 상향해서 개발이 더 용이하게 하겠다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김성수 후보는 도시철도 제2센텀선을 조기에 건설을 추진하겠다. 이거는 뭐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건 정부와 부산시와 협의를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 BC가 낮게 나옵니다. 근데 이 BC를 개선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뭐, 물론 이제, 주민들의 염원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비용 편익 분수 이게 좀 우리가 비판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뭐 고무줄 식으로 늘었다 줄었다 막 이렇게 하기 때문에 범위를 넓히고, 이렇게 하면 막 그게 이용하는 게 늘어나서 이제 가능해지는 이런 건데, 그래서 사실 야당이 이걸 하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구청장으로서 하기가 그렇죠. 좀 어려운 거잖아요. 불가능이죠. 뭐 국회의원이 이제 뭐 정부에 요청을 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조금 어떤 구청장 공약으로서는 적절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에 반해서 이제 뭐 어르신 일자리 뭐 단계별 확충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나마 이제 상당히 좀 실무주의 구청장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 보면 내용을 보면 현행 지금 노인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 공익 확충형 사업이라든지 사회 서비스형이라든지 시장형이라든지 이것들을 골고루 해서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이 5개 공약 중에서는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는 공약이라고 보이시고요. 그래서 뭐 홍순원 후보나 김성수 후보나 공익구청장을 다 거친 분이라서 행정적 경험 이런 것들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단지 이제 우리 매니페스토 관점에서 본다면 그런 구체적인 이행계획이라든지 재원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시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는 좀 아쉽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남구와 수영구도 한번 볼까요? 사실 남구는 현직 구청장이 공천 경쟁에서 낙마한 것이 참 이변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저희들 매니페스토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 남구청이 그런 공약 이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열심히 해왔고, 맞아요. 잘하는 좀 모범 자치구였는데 어쨌든 구청장이 공천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새로 되시는 분이 또 이어서 잘 하리라 이렇게 기대는 해봅니다. 어떤 뭐 민주당의 이제 박재범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좀 소프트한 공약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소득 도입이라든지 그다음에 5.16도페이 혜택 확대, 그러니까 지금 현행 10%에서 15% 올리겠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이거는 뭐 이해가 좀 어려운데, 남구 체육시설 우선 예약제와 시설 현대화라는데, 우선 예약제라는 것이 뭐 예약을 체계적으로 해서 이제 뭐 이용에 이제 뭐랄까 이게 우선순위를 불평등 이런 걸 없애겠다는 취지인지 하여튼 예약제를 실시하겠다는 게 있고요. 뭐 그런 공약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주로 복지 공약으로 보육과 그다음 출산에 관한 공약, 그다음에 하나는 어르신 관련 공약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김광명 후보는 이제 여기는 이제 재개발 추진센터 설치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계속 실패하고 있는 트램 도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항선 트램을 이제 그 남구까지 이건 부산시에서도 박형준 시장일 때 한번 내세운 거죠. 그것과 함께 이 부산항 트램을 5, 6도 SK뷰까지 확대하겠다, 지선을 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쉽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이것도 구청 권한은 아니죠. 네, 맞아요. 그리고 국시비. 지금 현재 이제 시범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못 하고 있는 건데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부산시장으로서도 공약을 했을 때 과연 실행 가능성이 있는가를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데 이제 구청장이 하셨기 때문에 더 어렵겠죠. 네, 쉽지 않죠. 그다음에 이제 금융자사고 조속 착공 이거는 이제 이미 금융자사고 유치를 했습니다. 남구가 그랬기 때문에 뭐 착공을 빨리 하겠다는 거니까 이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고 이제 단지 조금 이제 차분화되어 있는 것은 이제 구역별 수요응답형 교통 수단을 추진하겠다 해서 이거는 조금 의외로 이행 기간을 명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공약만 좀 그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남구에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이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거라서 연속성 그렇죠. 뭐 그래서 아마 따진 구체성이 건가요?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남구는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고요. 네, 수영구는 현역 구청장님과 뭐 구현이죠, 그죠? 후보가 맞붙는데 두 분 공약이 뭐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두 분 다 공약이 슬로건입니다. 슬로건에 목표에 그냥 공약 내용이 나열돼 있고 이행 기간은 이행 방법은 뭐 그냥 임기 내 뭐 그다음에 둘 다 비슷해요. 뭐 뺏긴 것처럼 두 분 다 조례 개정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 그다음 시와 협력해서 정부가 연계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이 비슷하게 돼 있어서 뭐 서로 양당 간의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슬로건입니다. 5개 공약이 전부 다 슬로건입니다. 예를 들어 김진 후보는 지역으로 돈이 들어오는 수영구,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돈 되는 수영구, 그다음에 뭐 돌보는 수영구, 그다음 촘촘한 교통망 막히 없는 수영구 이런 식이고, 그다음 강성태 후보의 그것도 세계적인 K 문화도시 수영, 모두가 함께하는 건강도시 수영,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경제도시 수영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슬로건만 내세워서 해놓은 거라서 두 분의 차별성을 찾기가 불가능한 지역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쉬운 것도 많고 그런데 그래도 눈에 띄는 공약 하나 짚어주신다면 어떤 걸까요? 하나 짚기엔 좀 어려운가요? 그렇죠. 뭐 근데 이제 공약 내용은 좋지는 않습니다만 뭐 수영구 같은 경우는 강성태 후보가 내세운 세계적인 K 문화도시 수영에는 안에 어떤 다양한 이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어떤 그 관광 인프라 이런 것들을 확대하겠다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나름대로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장군 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유력 후보가 아닌 무소속의 김상우 후보, 그다음에 이제 조국혁신당의 정진백 후보가 나름대로는 좀 특이한 공약을 만들었죠. 그래서 김상우 후보 같은 경우는 그 분산 에디터구 추진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안에 내용도 그하고 잘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진백 후보는 그 자립형 상호 돌봄 마을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마을 전체가 키운다는 말이 있는데, 그 이제 시범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이 내용도 좀 알차게 준비가 돼 있고 좀 더 뭐랄까 특징이 있는 그런 공약으로 좀 돋보이는 공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역의 어떤 현안,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요. 주목할 공약이 있다면은 아까 뭐 언급도 뭐 여러 차례 하셨지만 그래도 가장 아쉬운 부분. 그렇죠. 그거는 뭐 어쨌든 뭐 김상우, 정진백 이 두 후보가 나름대로 메인패스 방식의 공약을 준비했지만 실제로 이게 공약이라는 거는 뭐 선거 기간에 들어가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오랜 시간에 대해서 지역을 이해하고 지역 주민들을 만나 뵙고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의 가려운 것을 그 중에서는 행정적으로 또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가능할까를 연구해서 그 공약을 체계적으로 예를 들면 단계별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연도별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그다음에 재원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을 잘 뽑아내서 유권자들이 봤을 때도 이게 진짜 준비가 된 공약이구나 실현 가능하겠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공약을 준비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대다수 후보들이 그런 노력들 없이 뭐 그냥 선거에 가서 유권자들의 얼굴 내밀고 악수하고 그냥 어필해서 표를 얻겠다는 것으로 이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차진구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부산 기장군, 해운대구 남구와 수영구 구청장 군수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봤습니다. 기장군의 4파전, 해운대구의 리턴 매치, 그리고 남구의 이변, 또 수영구의 초롱성 도전까지 이 네 곳의 선택이 우리 부산 동부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공약 한번 다시 꼼꼼하게 들여다보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소중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